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미세먼지가 자욱한 도심 속 효진그룹의 70층짜리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체처럼 보였다. 그 꼭대기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한민주는 차가운 시선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29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효진그룹의 CEO 자리에 오른 그는 얼음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사치였고 오직 효율성과 논리만이 존재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권력과 돈을 좇는 사람들이 들끓었지만 그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그는 수많은 미인들과 명문가 자제들의 구애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철벽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의 고요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깨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그의 여동생 한지연이었다. 오빠,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지연은 특유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의 조카 예은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 분명했다. 예은은 지연의 하나뿐인 딸로 5살 때부터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불안 증세로 고통받고 있었다. 지연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예은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무세운 일이야. 민주는 딱딱하게 대답했다. 예은이 말이야. 요즘 더 심해졌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하네. 한국에서 잠시 지내고 싶어 하는데 오빠가 좀 봐줄 수 있을까? 나는 바쁘다.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오빠가 예은이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예은이한테는 오빠가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예은이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하는데 그 언니도 같이 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가장 좋아하는 언니.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예은이에게 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지연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응, 이름이 이하은이야. 오빠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걱정 마. 혜은이는 예은이한테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야. 걔가 옆에 있으면 예은이가 훨씬 안정감을 느껴. 오빠, 제발. 나 이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여동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그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비행기 편을 알려줘. 그렇게 예은과 하연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민주는 그들이 도착하는 날 비서실장 김 실장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는 굳이 공항까지 나가 그들을 맞이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김 실장이 보낸 보고서와 사진을 보고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예은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녀의 옆에 서 있는 혜은은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고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걸치지 않은 수수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이혜은, 특이한 여자로군.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민주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조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의 차가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저택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 장면을 보고 멈칫했다. 정원 한가운데 예은과 하은이 앉아 있었다. 예은은 쭈뼛거리고 있었지만 혜은은 무릎을 꿇고 앉아 예은과 눈높이를 맞추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예은이에게 다가갈 때는 항상 부담스러운 기색을 보였는데 혜은은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예은이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듯했다. 그저 그녀 자신으로 예은이 옆에 있어줄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넓은 식탁에 민준, 예은 그리고 하은이 앉았다. 예은은 여전히 긴장한 듯 보였지만 혜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혜은은 민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은이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이야기를 건넸다. 예은아, 이 갈비찜 정말 맛있지? 아까는 오빠가 만들어줬다고 했는데 삼촌이 만든 건가 봐.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준 삼촌. 하은이라고 해요. 삼촌이라는 호칭에 민준은 잠시 당황했다.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를 회장님 혹은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혜은은 그에게 그 어떤 권위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예은이의 삼촌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다. 이하연 씨, 예은이 씨, 예은이를 잘 부탁합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말했다. 네, 예은이는 제게 동생 같은 아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준 삼촌도 예은이에게 많이 신경 써주세요. 예은이는 오빠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조금 놀랐다. 그녀는 그가 예은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떻게 예은이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그를 이용하려 들 때 이하연이라는 여자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예은이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그녀의 행동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한민준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대하고 있었다. 그것이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심장은 아주 오랜만에 미묘한 박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그는 그 균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하은. 그 이름 세 글자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은 이혜은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카의 친구일 뿐이었고 그의 삶에 잠깐 머물다 사라질 작은 변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여성과도 달랐고 그녀의 평범함과 진솔함은 그에게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날은 늦은 오후 서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민준은 비서실장 김 실장에게서 예은의 근황을 보고받았다. 회장님, 예은 양은 이하은 씨와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다행히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관 우산은 민준은 무심코 물었다. 내 우산은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 실장의 휴대전화에서 긴급 알림이 울렸다. 미술관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가 전면 통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차를 준비해.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회장님, 직접 가시려고요. 빨리.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차는 빗길을 뚫고 빠르게 달렸다. 도착했을 때 미술관 앞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뛰어들거나 택시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인파 속에서 예은과 혜은을 찾아야 했다. 그의 시야에 저 멀리 미술관 건물 처마 밑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 예은은 불안한 듯 혜은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혜은은 우산을 잃어버렸는지
흠뻑 젖은 채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 예은의 어깨에 덮어주고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해우는 비를 맞으면서도 예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있었다. 괜찮아, 예은아. 비가 그치면 택시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해운을 밀쳤다. 해운은 중심을 잃고 비에 젖은 바닥에 넘어졌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책과 소지품들이 흩어졌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예은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자, 우리 여기 앉아서 비 그치는 거 기다리자. 그녀는 예은이를 데리고 처마 밑 구석으로 가서 앉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폭풍처럼 일었다. 그는 거침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하은 씨, 해운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는 약간 긴장했다. 민준 삼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 젖어 있나? 그리고 우산은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해운은 예은이에게서 외투를 벗어 민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요. 예은이가 우산이 없어서 제가 줬어요. 제가 젖는 건 괜찮아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들린 외투를 거절하고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하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코트에서는 그의 채취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해운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다. 왜 늘 남부터 생각하는가?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해운은 그제야 민준의 눈에서 그녀를 향한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예은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저희 차로 갑시다. 민준은 예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해운은 민준의 차에 타서도 멍한 상태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었고 그녀는 그 담요를 온몸에 감싸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한민준이라는 남자는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보기에 마치 두꺼운 얼음으로 덮인 호수 같았다. 겉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그날 이후로 민준과 하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민준은 그녀를 보는 횟수가 늘었고 그녀에게 묻는 질문도 많아졌다. 그는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민준은 우연히 이예은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왔으며 그녀의 가족에게는 그녀가 가진 빛나는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지만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그녀가 예은이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그녀 자신이 상처받은 아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민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그의 경쟁자이자 오랜 숙적인 정현우였다. 효진그룹 회장님 조카분의 친구가 아주 예쁘시더군요. 저희 회사에 새 프로젝트 모델로 고려 중인데 한번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 주시죠. 민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정현우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정현우는 자신을 향한 복수를 위해 이혜은을 이용하려 들고 있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려고 해. 그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그는 정현우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알아낸 것은 정현우가 이미 하은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 정현우의 음모를 막아내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이혜원은 더 이상 단순한 조카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만의 유일한 예외였다. 정현우의 음모는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집요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민준을 공격하는 대신 민준이 가장 아끼는 조카의 친구인 하연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하연의 주변에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의 거래처들을 협박해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 하연의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단순한 경쟁의식이 아닌 이하은이라는 사람을 향한 깊은 애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카의 친구로만 여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보호 본능을 일깨우는 유일한 존재였다. 민주는 김 실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정현우가 손댄 모든 거래처들을 우리 그룹의 자회사들이 대신 지원할 수 있게 해 하연의 스튜디오를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명분은 신진 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로 해.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정현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크게 반발할 겁니다. 상관없어. 그는 선을 넘었어. 내 사람을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해. 그리고 정현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해. 나는 그에게서 하연의 스튜디오를 구원하는 영웅이 될 생각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이 그녀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용히 진행해. 민주는 그녀가 그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존중했다. 그는 그저 그녀가 그녀의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지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정현우는 민준의 행동에 곧바로 반응했다. 그는 민준이 하연에게 개인적으로 지원했다는 루머를 언론에 흘렸다. 효진그룹 한민준 회장, 신진 디자이너 이하은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하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거래처들의 계약 파기와 자신을 향한 루머들에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민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거대한지, 그리고 자신이 그 세계에 얼마나 무력하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지 깨달았다. 예은이는 민준과 하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혜은에게 물었다. 언니 삼촌이 언니를 도와주는 거야. 혜은은 예은이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응, 삼촌이 언니를 도와주고 있어. 예은아, 우리 민준 삼촌 정말 좋은 분이지. 하지만 혜은은 민준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그녀는 그가 주는 보호가 그녀를 안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통제하고 그녀의 정체성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여자들을 대하듯 그녀를 그저 그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민주는 혜은의 불안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의 오피스에 들어선 혜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서운 일입니까, 이하은 씨? 민준 삼촌,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삼촌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삼촌의 세계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가슴은 아팠다. 그는 그녀가 그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대를 갇히게 할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그대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다. 정현우는 나를 노리고 있고 그대는 그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되었다. 하지만 삼촌,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싸우고 싶어요. 저는 삼촌의 힘을 빌려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가진 거대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알겠다. 내가 오해하게 만들었군. 하지만 나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 대신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 내가 그대를 돕는 이유는 그대의 힘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가 가진 빛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혜우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뜨거운 감정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주는 보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에 응답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위협하는 그림자도 더욱 거대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현우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게임의 한복판에 들어선 것이다. 정현우의 악의는 끝이 없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에 실패하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효진그룹과 계약관계에 있는 몇몇 중소기업들을 매수하여 하은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그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 이로 인해 하은의 스튜디오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혜은은 이 모든 상황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갔다. 그의 오피스에 들어선 그녀의 눈빛은 처음의 당당함 대신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민준 삼촌, 제가 틀렸어요. 저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민준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이제 알겠나? 나는 그대를 돕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이제부터는 내게 맡겨라. 나는 그대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정현우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 믿을 수 있는 인물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정현우가 매수한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혜은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한편 정현우는 자신이 완벽하게 혜은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허점인 혜은을 잃을까 두려워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민준 회장님, 이제 슬슬 항복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조카 친구 이하은 씨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더군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정현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너는 선을 넘었다.
네가 손댄 모든 사람들을 나는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낼 것이다. 하하하하,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스러운 여자를 내가 망가뜨릴 수 있는데 이제 선택하세요. 나에게 굴복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잃거나. 민주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잔인한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말했지. 나는 내 사람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현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얕봤고 그게 내 가장 큰 실수다. 정현우는 민준의 자신감에 당황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권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 냉철한 CEO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하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밤새도록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힘내. 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나는 그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하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정현우와의 싸움에 나섰다. 민주는 자신의 거대한 힘과 전략적인 두뇌를 이용해 정현우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고 하연은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직관을 이용해 정현우의 음모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 위험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과 하연은 정현우의 끈질긴 공작 속에서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정현우가 꾸민 거짓 증언과 조작된 서류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민준의 지시 아래 효진그룹의 법무팀과 사설조사원들은 정현우의 모든 비리 자료를 긁어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정현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 하연에게 갖는 감정이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섰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들의 관계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혜우는 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김서영이었다. 서영은 격앙된 목소리로 혜은에게 따졌다. 하연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현우 이사가 너한테 접근해서 뭐라고 하던데 네가 민준 회장님한테 접근한 게 사실이야. 네가 우리의 프로젝트를 망쳤다고. 혜은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영은 정현우가 교묘하게 조작한 자료와 거짓말로 인해 혜은을 오해하고 있었다. 서영은 정현우의 회사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정현우는 그 기회를 이용해 혜은을 헐뜯었던 것이다. 서영은 민준의 힘을 등에 업고 잘 나가는 혜은을 질투하는 마음이 컸다. 그녀는 혜은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너한테 실망했어. 너는 돈과 권력을 쫓아다니는 속물이었구나.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잖아. 모든 걸 망쳤어, 이하은. 전화가 끊긴 후 혜은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정현우가 꾸민 짓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쌈촌 아니. 민준 씨, 제발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나를 도와줄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오해하고 미워해요.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어요. 민준 씨의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혜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이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거대한 힘이 그녀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을 두려워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왜 혼자 감당하려 하는가? 민준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혜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민준 씨, 나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민준 씨가 아닌 이하은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이라도 나를 내버려 주세요. 혜은은 그를 뒤로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민준의 저택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보호막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서영과의 오해를 풀고 정현우의 음모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그것이 비록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택했다. 혜은이 떠나고 민준은 처음으로 통제불능의 상황에 놓였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녀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을 생각하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사설 조사원들에게 지시했지만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때 정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혜은이 민준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최종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서영을 이용해 혜은을 외딴 창고로 유인했다. 혜은은 서영의 전화에 속아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영이 아닌 정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혜은은 직감적으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정현우의 부하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이하은 씨, 한민준 회장님이 당신을 버리셨더군요.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현우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혜은의 스튜디오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서류에 사인하면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덮어주지. 대신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다. 민준 회장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일에 협조해야 해. 혜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찢어버렸다. 나는 절대 민준 씨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죄를 덮기 위해 남을 팔지 않아요. 정현우는 그녀의 강직함에 분노했다. 이런 고집센 여자로군. 하지만 당신의 고집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야. 정현우는 혜은을 폭행하려 했다. 그 순간 창고문이 박살나고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다. 민준의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만큼 차가웠다. 그는 혜은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의 행방을 추적해 이곳까지 온 것이다. 정현우,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창고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했다. 정현우는 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민준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준은 정현우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혜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제 알겠나? 내가 왜 그대를 혼자 두지 못하는지. 나는 그대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그대가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다. 하연은 그의 품에서 흐느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자신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각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낼 것이다. 창고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민준과 하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 하은은 민준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고 민준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동맹 관계가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강력한 힘을 해오는 그녀의 날카로운 직관과 예술적 재능을 이용해 정현우의 마지막 음모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정현우는 민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 하연을 구하러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빨리 그리고 무장한 경호원들을 이끌고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물리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법적 한계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의 냉철한 이성과 전략적 사고를 간과했다. 민준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정현우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현우,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가 하연 씨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모든 거짓말들을 나는 세상에 밝힐 것이다. 민준의 경고에도 정현우는 비웃었다.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수로 네가 나를 잡으려면 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네가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그러나 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다. 그는 정현우가 하연의 스튜디오를 모함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거짓 증거와 서류들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하연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현우의 협박 사실을 녹취했고 정현우에게 매수된 증인들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 모든 자료는 효진그룹의 법무팀에 의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하연은 이 모든 과정에서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정현우가 표절했다고 주장한 자신의 작품을 다시 분석했고 정현우의 회사에서 이전에 진행했던 유사한 디자인 프로젝트들의 자료를 찾아냈다. 하연은 정현우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직접 언론사에 연락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한민준 회장님과의 루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스튜디오를 모함한 정현우 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혜은의 용기에 놀랐다. 그들은 그녀의 인터뷰를 통해 정현우가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한 인물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내며 당당하게 정현우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그것이 민준이 그녀에게 준 가장 큰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면서도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같은 날 저녁 민준은 정현우를 자신의 오피스로 불렀다. 정현우는 자신이 아직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민준 회장님, 이제 저한테 항복하세요. 당신의 연약한 연인이 저를 언론에 고발하는 바람에 저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내가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밝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민준은 냉철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현우,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는군.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하지만 너는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그때 민준은 정현우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에는 정현우가 혜은을 창고로 유인한 김서영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현우가 매수한 모든 증인들의 자백 서류가 있었다. 정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이 모든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넘어갔다. 정현우,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얕봤고 그게 내 가장 큰 실수다. 정현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민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민준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차가웠다. 정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정현우, 네가 하은 씨에게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준은 정현우를 체포하러 온 경찰들에게 그를 넘겨주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처럼 정현우의 몰락은 차갑고도 잔인하게 이루어졌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품에 안긴 혜은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승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었다. 눈이 그친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반짝였고 세상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정현우는 그의 모든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구속되었고 그의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민준과 하은은 이제야 비로소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민준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혜은의 따뜻함 속에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는 혜은을 위해 직접 요리를 배우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러 함께 미술관에 갔다. 그는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행복을 느꼈고 그녀의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일과 성공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그의 삶에는 이제 하은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혜은은 민준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정현우의 음모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민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따냈다. 그녀의 작품은 더욱 깊은 감성과 진솔함을 담게 되었고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든든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어느 날 민준은 혜은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혜은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을 선물했다. 그곳은 서울의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하연아, 이곳에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겠나? 민준은 무릎을 꿇고 혜은에게 반지를 건넸다.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박힌 다이아몬드는 두 사람의 사랑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혜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우리 함께해요. 그들은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집에 돌아와 혜은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혜은은 민준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들의 삶은 사랑으로 충만했다. 시간이 흘러 예은이도 하연의 영향으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예은이는 혜은을 친언니처럼 따랐고 민준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들은 혈연을 초월한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민준은 자신이 평생 거부해왔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혜은이라는 여자를 만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혜은은 민준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세상에 남았다. 냉철한 CEO가 모든 여자를 거부하지만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하게 된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